짧았다라기보다도 조각에 대한 인식, 그 선택이 대단히 좀 빈곤했어요. 내가 뭐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왜 조각이 그랬을까요? 내가 스스로가 봤습니다. 우리의 한국에서 조각이라는 문화가 접근할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나는 엄격히 얘기하면 한국에 조각이라는 분야가 있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각 작품이라는 걸 놓고 그림같이 그게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의 훌륭한 불교 문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거는 조각이라는 문화보다도 하나의 종교, 불교라는 하나의 장르 속의 문화예요. 내 조각을 기억하면은 토기에다가 요만한 짐승 상징적으로 붙여놓은 거, 뭐 이렇게 가면 무덤에 가면 그 동자상 또 문무상 세워놓은 거, 그게 조각이 어디 있습니까? 왜 회화가 있느냐? 우리는 상당히 좀 핍박한 상황 속에 살아서 평면적인 거, 그림은 붙여놔요. 안정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디다 조각을 마당에 놓고 집안에 놓고 감상할 만큼 우리 생활이 있었습니까? 난 조각을 했지만은 내 스스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조각이란 무엇인가? 정말 그림과 같이 안방 속에 벽에다 걸어놓고 느끼고 나눔을 가질 수 있었던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 선생 조각이 없다니까 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 나는 정말 조각이 뭔가. 내가 공부할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요? 석굴암이 뭐 미술사에 나옵니다. 훌륭하고 다 알아요. 좋죠. 그렇다고 내가 조각을 선택한 사람이고 후학으로서 서구의 조각 문화를 알고 다 이렇게 변방의 조각 문화를 알았는데 석굴암 앞에 가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한다고 조각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상 조각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조각의 세계는 불상 조각이 아니에요. 물론 김복천 선생님도 나오셔서 하다가 저 가서 불상 조각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어요. 그렇다고 조각가는 아닙니다. 내가 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형 문화라는 것은 회화나 이런 거하고 달리 하나의 형태 속에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우리의 체감할 수 있는 문화가 조각 문화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어. 근데 과연 내 주변에 한국에서 내가 태어난 조선이라는 나라에 조각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조형 작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참 빈곤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고 지금 내 솔직한 얘기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무슨 대학생들이 대학을 와서 조각 공부를 합니까? 그래도 늘 생활 속에 보던 게 있고 느끼던 게 있고 나누던 게 있어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런 바보짓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경제학부 지원서를 쓴 놈이 왜 조각과를 갑니까? 그런 머리로 생각했으면 조각과 안 가요. 내 마음이 그때 거기라도 흙에라도 기대야만 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해도 참 쑥스러워. 뭐 그거는 뭐 내가 감출 일은 아니고 그때 이명방 선생님이 관장을 4년인가 하시고 이제 말미에 그래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97년도인가 그때 내가 문화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명방 선생 후임으로서
관장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사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상황이 아마 대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장관이 송태호 장관인 거. 그런데 요즘 분에도 만났더니 아이고 선생님 관장 모시느라고 아이고 힘들었다고 이제 사양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때 상황이 조금 좀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내가 관장으로서 그때 이명방 선생도 학교를 떠났었어요. 근데 나는 겸직이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임기가 2년으로 끝난 게 대학 그쵸 학생이 막 입학했을 때 그때 겸직해서 월급을 서울대학에서 받았다고. 그래서 일종의 또 서울대학이 국립대학이고 그래서 그 겸직으로 그래서 그건 겸직은 2년밖에 못해요. 장기간 그거 할 수. 그래서 그때 갔죠. 가서 물론 뭐 작가냐 그래서 내가 작가로서 미술관 관장 것보다도 그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가 다른 분 이런 것보다도 이제 나를 그거 했나 봐. 그래서 가서 고지식한 관장 노릇을 좀 하다 나왔어요. 갔더니 그동안에 뭐 이렇게 관장을 하려면 좀 미술관에서 좀 좋은 전시회도 기획을 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좀 딱딱한 사람이야. 좀 고지식하고 딱딱했는데 솔직하게 미술관을 갔더니 그 근대 미술작품 15,000점 창고에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근대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한 거는 일단 그것부터 먼지를 털어야 되겠다. 근현대 이런 문제를 이젠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내가 작가니까 작품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미술관은 도서관 같은 데예요. 일종의 국립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 파는 데 아니거든. 한 번도 보지 않는 책도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 인문 정리가 되듯이. 그래서 그때 내가 제일 좋았던 학예사가 하나 있었어. 김희대라고 김희대 학예사라고 있어요. 고지식하고 이러는 저 관장을 그러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상당히 이렇게 고지식해. 나하고 좀 비슷하다 그랬어. 그 친구하고 짰지. 근데 그래서 근대를 보는 눈 그것이 전시회를 기획한 겁니다. 근대서부터 아니 100년사가 정리 안 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난 조금 아카데믹하다는 뭐 자화자찬하고 싶지 않고 고지식한.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저기서 이 선생한테 자꾸 고지식한 얘기로 물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근대를 보는 점 그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예, 건축 시리즈로 다 했어요. 그 책이 다 있어. 나 그게 자부심. 그래서 그걸 독수궁미술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다음에 그 김영삼 정권이 끝이 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하는데 내가 연임이 그냥 뭐 그만두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때 독수궁 미술관이 그 국어연구원이 들어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근대는 우리나라의 신문화가 형성된 근거지가 바로 독수궁 석조전이에요. 이걸 우리의 근대의 심볼로 삼아야 되겠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대의 심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목적에서 이제 독수궁 미술관을 이제 그거 하는데 그때 신낙균 장관이 독수궁을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연구원이 들어와서 국어연구원의 그 원장이 바로 또 서울대학 교수야.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 어렵지만
독수공 내놓으셔요. 그래서 그 독수공 미술관을 내가 리노베이션을 해서 그 개관을 내가 했어. 그러면서 근대를 보는 눈전을 해. 과천하고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당장 최고라고. 그래서 그 근대를 보는 눈전했더니 학생들도 많이 근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논문도 쓴다고 그랬기다. 그래서 나는 참 2년 동안을 보람 있게 했어요. 그리고 부끄럽지가 않아. 컬렉션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어떤 사적인 기관이 아니고 도서관장 같은 마음, 미술관장, 그리고 기초를 일단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할 때 이제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대, 현대, 서울관도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나는 물론 공부할 때에는 교실에서 또 책에서 여러 가지 막 인간들이 형성한 지구상의 문화 또 조형 문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구나 다 짐작은 하고 느낀 것도 있지만은 일단 뿌리라는 문제는 일단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차라리 자기 스스로를 일단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자기를 순수하게 돌이키면서 이렇게 지금 되게 그게 뿌리라는 요새 사람들은 큰 것을 많이 바라와요. 큰 나무는 뿌리가 있는 요만한 풀포기도 뿌리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게 자기 모습이거든요. 뿌리하는 일종의 그걸 좀 고차적인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는 말로 요새 뭐 아이덴티티라고 외래어를 많이 더 쓰기다마는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한자로 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걸 센터라고 영어로 번역했었죠. 왜 한자의 가운데 중에 마음, 신자를 썼겠어? 중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의 가장 그 중심. 그걸 상실하면은 뜻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햇짓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다 교육을 받고 다 머리가 명석해지기 때문에 머리로 모든 걸 다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를 풀어가는 시작은 마음이에요. 나는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시작이 안 된 건 난 머리를 안 쓰려고 해요. 요새 솔직한 얘기를 할까요? 젊은 사람들. 머리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읽은 논리, 관념, 개념 그걸 가지고 절충을 하고 소위 퓨전 아트, 뒤섞어놓은 예술. 내가 이렇게 해서 전시회 가면 그렇게 제조꾼들이 많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걸 어떻게 봅니까? 나 어떨 때 들어갔다 끔찍해서 나와요. 참 싫다. 그리고 뭘 그렇게 벌립니까? 요새 저 친구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몰라도 영상에다 5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솔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복합적으로 이건 아닌데. 바닷가에 조약돌 하나 주워보는 마음이 더 좋아요. 조약돌 하나가 형성될 때까지 몇 억 년이 걸린 걸 아셔야 된다고. 바닷가에 조약돌을 던져요. 왜 다 바닷가에서 이거 이쁘다고 손에 줍니까? 그게 1초 동안에 생긴 거 아니에요.
몇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와서 조약돌이 되고 모래가 된 겁니다. 거기에 자연, 그 속에 생명이 깃들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고 그와 같이 사는 거.